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로서 그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기이한 만행과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마오쩌둥이 행한 기이한 만행 6위부터 1위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여성의 권리 억압. 마오쩌둥의 통치 아래에서 여성의 권리는 겉으로는 향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억압받았습니다. 먼저 마오쩌둥은 여성은 절반의 하늘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의 정책 하에서 여성들은 종종 강제로 결혼하거나 이혼해야 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여성의 결혼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여성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장려했지만 이는 종종 착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저임금의 힘든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권리는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통치하에서 여성의 교육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했고 이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더욱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오쩌둥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정치적 권리가 제한적이었고 이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마오쩌둥의 통치 아래에서 여성의 권리는 겉으로는 향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억압받았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더욱 약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정책은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5. 강제노동 수용소. 마오쩌둥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강제노동 수용소가 운영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억압과 사회 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용소는 주로 라오가이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 범죄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였습니다. 라오가이는 노동개혁을 의미하며 마오쩌둥의 정책에 따라 1950년대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자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강제노동을 통해 교화하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강제노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는 주로 농업, 건설, 광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수용자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으며 충분한 식량과 의료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용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마오쩌둥의 강제노동 수용소는 단순한 범죄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반체제 인사나 마오쩌둥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이들은 강제노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는 중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억압적인 정책은 중국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더욱 경직시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4. 인민재판. 인민재판은 마오쩌둥의 통치 아래에서 중국에서 시행된 정치적 재판의 한 형태로 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산당의 이념에 따라 사회적 불만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민재판은 공식적인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중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피고인을 심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고 공산당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인민재판은 정치적 반대자, 특히 자본주의적 요소나 반혁명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낙인 찍어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중이 정부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민재판은 중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처벌받았고 가족과 지역사회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긴장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인민재판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로 여겨지며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3. 대숙청. 대숙청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주도한 정치적 운동으로 주로 공산당 내 반대파와 지식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탄압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마오쩌둥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숙청은 1956년의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시작된 백과제방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마오쩌둥은 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958년의 대약진 운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패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자 마오쩌둥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오쩌둥의 대숙청은 수십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국인들 사이에 유대감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대숙청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 또한 죽음에 이르렀으며 이는 곧 중국 공산당 내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주도한 정치적 운동으로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마오쩌둥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1950년대 후반의 대숙청과 대약진 운동 이후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고 공산당 내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전통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전통문화의 제거. 마오쩌둥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전통적인 문화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 숙청 공산당 내의 반대파와 지식인 그리고 마오쩌둥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탄압했습니다. 대중의 참여 유도. 젊은이들, 특히 홍위병이라는 학생 조직을 조직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위병의 등장. 마오쩌둥은 학생들을 조직하여 홍위병을 결성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전파하고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인과 문화재에 파괴.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탄압받았고 전통적인 문화재와 유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상적 오염으로 간주된 모든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혼란. 홍위병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사회는 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족 간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결국 수백만 명의 중국 인민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 대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주도한 경제 및 사회적 운동으로 중국의 산업화와 농업 집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심각한 실패로 이어져 대규모 기근과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이 중국의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서구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농업과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통해 중국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집단화.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했습니다. 산업화 촉진. 소규모 제철소와 같은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대규모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급자족 경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농장 설립. 농민들은 개인 농장을 포기하고 집단 농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소규모 제철소 건설. 각 지역에서 소규모 제철소를 세워 철강 생산을 늘리려 했으나 품질이 낮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과도한 생산 목표. 정부는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실제 생산량을 과장하여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적게는 1,500만에서 많게는 3천만 명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과 중국 인민들의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대학 진운동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마오쩌둥의 정책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중국은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마오쩌둥의 통치 아래에서 발생한 이러한 만행들은 중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문화적 파괴를 초래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까지 이데올로기 여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